예, 반갑습니다. 라우르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앞에 보이는 차량은 이번 제 구독자 1000명 무료 이벤트의 세 번째 선정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료 투닝을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 차는 i30고 차주가 직접 모든 것을 다 1에서 100까지 다 직접 작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매니아는 아주 십수년 이전부터 차량을 여러 대 바꿔가면서 직접 이제 하고 싶은 오디오 시스템을 하고 웬만한 사업을 차려도 될 만큼 수준이 높아진 그런 매니아입니다. 다이 수준을 벗어난 매니아죠. 그럼 이 차 시스템을 한번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이 i40입니다. i40 프론트 도어죠. 프론트 도어인데 다이를 하면서 일반 오디오 샵 수준의 다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성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여기 에소타2죠. 한 십수년 전에 나왔던 이제 에소타2입니다. 에소타2 3웨이입니다. 이게 고음이고 그 중음은 이제 이쪽 안쪽에 있겠죠. 요게 예, 중음입니다. 이 중음이고 소리가 좀 또박또박하게 맑고 깨끗하게 나는 스타일이죠. 이 스피커 특징이. 그리고 요것이 6인치 반 미드 베이스를 담당하는데 작업의 어떤 행태가 요 정도면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어가 긴 거에 비한 수준과 닫아서 이제 이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저 화면이 좀 작았어. 이렇게 크게 해서 예. 그냥 스피커의 어떤 위치와 각도 이런 거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고음이 약간 이제 위치가 요 정도나 더 멀리 갔다면 더 좋을 건데 요게 장착되어 있는 행태가 정치자의 귀와 좀 가까운 거, 그게 이제 단점일 수 있고, 각도가 정치자 귀를 약간 향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생생한 소리는 좋은데, 좀 이렇게 이제 전방 스테이지, 오디오가 정치를 했을 때 모든 음악적인 요소들이 이 대시보드, 이게 높은 편이죠. 이 차는 또 높은 편인데, 이 높으면은 우리의 목과 가슴 중간쯤의 위치에서 소리가 형성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들리집니다. 정치자가 탔을 때, 시트에 탔을 때의 높이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요 대시보드 상단을 묻어서 이 좌우로 그 스테이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스피커, 고음 스피커가, 홈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이지만은 아주 중음을, 아주 잘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더 우선이 되는데, 카에서는 이게 중음도 잘 나야지 고음도 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고음이 역할이 크죠. 홈도 마찬가지지만 카 오디오가 홈 오디오보다 고음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음의 어떤 위치가 조금 정치자하고 너무 가깝다는 게 단점. 그리고 고음은 어차피 직제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유리가 여기가 커튼이 아닙니다. 커튼이 아니기 때문에 고음은 약간 반사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가 좋느냐? 스테이지 좌우 행성의 어떤 균형 있는 느낌은 여기에 있어도 형성시킬 수 있지만은 이 소리가 저 앞유리 끝쯤에서 때에 따라서 음악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리 되게 되면 이제 너무 가깝고 또 방향이 정치자 쪽으로 살짝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좀 더 전방 스테이지로 보내는 데는 불리할 수 있다. 중음은 이리 보더라도 크게 문제 안 되죠. 중음, 이게 방사가 될 때 이쪽에서 이제 방사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스테이지를 멀리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스테이지를 좀 더 멀리 앞유리 끝 쪽으로. 근데 고음이 좀 앞쪽에 있다는 게 단점이고, 튜닝을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헤드는 요게 CD700이 아니고, 대놓은 DCT1으로 CD를 듣습니다. CD를 듣고, 요게 뭐냐? 요거는 알파인 H700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 여기서 볼륨도 먹고 음향 조정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조그만한 요거 보이죠? 여기 아스트렌칸의 이제 과거에 휴대용 DAP입니다.
요것이 강으로 나와서 알파인 H700 강 입력을 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스테닉한 옛날 버전 DAP와 요 데논의 DST1 CD를 두 개를 이 알파인 H700 과거 모델이죠. 프로세서 트렁크 쪽에서 꼽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렁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디시트가 앞으로 제껴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제껴지는 거고, 통상 오디오를 달게 되면 서브우프 소리의 어떤 원활한 저항 없는 또 속도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통상은 이게 위에 덮개를 안 하죠. 안 하는 게 또 편하고, 그래서 이 우퍼가 앞쪽으로 못 보죠. 일반 성능과 달라가지고 뒤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 맞고, 서브우퍼가 과거에 좀 좋은 스피커입니다. 이게 그 JBL에서 나온 그 GTI 이게 12인치죠. 1200 GTI. 그 앞에 저는 1000W라는 1000이라는 것이 있고 JBL에 어떤 그 빨간 마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면 소리가 아주 이게 깨끗한 소리와 탄탄한 소리, 그리고 때에 따라서 로우 베이스 서브우퍼의 영역이 녹음되어 있는 사운드를 플레이했을 때는 로우 베이스를 아주 깔끔하게 내줍니다. 그리고 부밍이 없이 잘 나오죠. 근데 이 스피커는 이제 포트행으로 했을 때 효과가 뚜렷한데, 이 지금 실더로 한 것 같습니다. 실더. 이 실더는 한 1큐빅, 뭐 1점이 한 2큐빅 좀 돼 보입니다. 1.5까지는 안 돼 보이고 나무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뭐 이제 그 포트는 이제 작업하기가 힘들고 포트 최적을 맞추기가 힘들죠. 박스를 만들 때 힘들고, 또 내부의 공기의 압력 소리가 또 외부로 방출되는 스타일이 포터형이죠. 또 밴드 패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음악적인 이론을 볼 때는 스피커 뒤편의 소리와 스피커 앞쪽의 소리가 스피커 콘지 앞쪽 소리와 스피커 콘지 뒤쪽 소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특징적인 공간에서 만나지면 이게 잘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더 플러스 현상, 이게 좀 더 풍성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와 앞쪽 콘지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어떤 플러스의 어떤 이미지, 소리를 형성시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만 만만한 게 이 실드행이죠. 실드는 뒤에 포트가 아예 없는 거죠, 주변에. 그러면 오로지 스피커 콘지 앞쪽 소리만 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 발이라면 이제 포터행 박스보다 실드행 박스가 소리의 어떤 전반적인 출력, SPL 크기, 소리의 크기, 소리를 크는 게 무조건 큰 게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보고 싶을 때 실드보다는 포트가 더 좋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포트는 이게 공간 구조적 특징도 잘, 포트의 위치 방향도 잘 만들어야 되고 포트의 크기와 깊이도 잘 돼야 되죠. 튜닝하기 힘들죠. 잘 됐을 때는 좋은데 잘못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좀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실드를 하는데, 실드는 포트보다는 출력이 적죠. 앰프 출력을 적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소리의 크기가, 좋은 소리의 크기가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발의 그 실드는 약한데 두 발을 달았으니까 이 차의 공간을 필요한 어떤 압력과 베이스 소리를 채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파워앰프 힘이 좋아야 됩니다. 파워앰프 힘이. 파워앰프 힘이, 음질도 좋아지면 힘이 좋았을 때 이 소리를 순간적인 가도 특징 좋게 콘지를 움직여줘야 소리의 어떤 특징이, G 스피커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파워앰프가 좀 넉넉하고 순도 좋은 파워앰프가 있으면 이 경우는 괜찮다, 이리 보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카오디오 샵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잘 했네요. 이거 응용을 잘 해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요 하얀 게 알파인 H900 프로세서고, 지금 요 위에 큰 펜은 저도 처음 보는 긴데 이 펜 같습니다. 큼직한 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여름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하면 실내랑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도 씌우고 해서 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워앰프는 이게 보면 과거에
칼셀 전자에서 놓은 앰프, 이게 그 가야전자인가 거기서 놓은 겁니다. 이 칼셀 앰프인데 종류가 많이 나왔죠. 이게 칼셀 앰프가 한참 제가 성행할 때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인데 한 20년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30년, 20년 그 사이에 성행을 했고, 그때는 오디오가 많이 팔릴 때죠. 그럼 다양한 앰프가 나왔는데 소리가 처지는 소리도 없고 깨끗한 소리 나고 잘 났습니다. 대신에 뭐 아주 하이엔드 질감이 있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되죠. 가성비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서 옛날에는 초단에 진공관이 꼽혀 있는 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이 초단에 꼽혀 있다는 것은 좀 더 좋은 소리 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상업적 전략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진공관이 초단에 꼽혀 있으면 소리가 좀 더 잘 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공관이 꼽혀 있는 초단에 앰프가 200W 2채널짜리입니다. 여기 보이는 거, 이게 가려 있는데, 요게 3개입니다. 3개고, 2개는 요 조금 전에 서브우퍼 여기에 브릿지에서 각각 쓰고 있고, 그럼 200W 2채널을 4옴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 스피커가 4옴이니까 통상 한 400W 이상 나옵니다. 전격 출력이. 보통 이제 우퍼가 이렇게 부드러운 우퍼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저항치가 좀 있는 콘지의 댐퍼, 엣지, 이 구조, 콘지의 무게, 이런 거 저항치가 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앰프가 힘이 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이 스피커가 1000W라면은 실제 앰프가 4옴 브릿지에서 한 1500W짜리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래 하려고 하면 앰프 크기도 있고, 이론이 그렇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투닝 잘하면 되고. 그래서 이 앰프가 3개 중에 2개는 이 우퍼에 각각 쓰고, 나머지 1개는 앞에 프론트 스피커에 꽂혀 있는 에스타2 6.5인치 미드 베이스에 장착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요ode PHD 앰프 포채널이 있다는데, 그 밑에 깊숙이 있는 것 같습니다. PHD 앰프 포채널이 202에 152 그래야 포채널인데, 그 앰프가 앞에 202는 중음이고 뭐 152는 고음이고 뭐 이렇겠죠. 근데 여기 보이는 까만색이 보이죠. 이게 크로스바의 어떤 행태의 이깁니다. 이게 다인 에스타2에 알려놓는 이 크로스바인데, 이 차주는 이 크로스바를 바이앰핑으로 크로스바 입력단에 앰프 출력이 입력이 되면 크로스바를 거쳐서 스피커로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이 크로스바는 통상 안에 보면 부속이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콘덴서와 코일이죠. 콘덴서와 코일. 그리고 이제 중음과 이 고음에는 저항도 들어가죠. 이제 소리를 중저음보다 출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이제 콘덴서와 이 코일의 어떤 그 특징, 그 능력, 거기에 따라서 소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패시브 크로스바가 없이 앰프에서 멀티로 바로 스피커로 걸렸을 때와 이 중간에 패시브를 거친 다음에 소리를 보낸 거와 뭔 차이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겁니다. 이제 이 패시브의 코일, 콘덴서의 특징이 묻어난다. 이리 보면 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미드레인지라든가 이는 그 중음에서는 좀 더 스피커 장착 행태와 각도에 따라서 패시브 크로스바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주파수 범위보다 조금 더 넓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프로세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중음이 패시브에서는 뭐 400Hz부터 3kHz까지 콘덴서와 패시브 값이 있다 치실 때, 우리는 때에 따라서 조금 전에 스피커 장착된 행태와 위치에 따라서 또 고음의 그 장착 행태와 위치에 따라서 중음에서 좀 더 고역의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중음에서 좀 더 저역의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만약에 뭐 300에서 3kHz라고 가정했을 때 이 패시브 부속이 그 콘덴서하고 코일 값이, 그러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뭐 250이나 200Hz부터 4인치 중음에서 재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고음도 3kHz가 아니고 3.5kHz까지 내고 싶다라고 변행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콘덴서 코일 값을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좀 불리한 게 있겠죠. 어차피 여기서 지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는 콘덴서 코일 값 외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힘드니까 좁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좁히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콘덴서 코일 값보다 주파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좀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분리하고 이 회사에서 엔지니어들이 어떤 부속을 패시버 속에 썼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피커의 음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했겠지 않습니까? 그 음색의 특징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이제 시스템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스피커 현재 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또 차주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또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또 튜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번 이제 튜닝하기 전에 듣는 겁니다. 그 차주분은 우리가 통상 센터 이미징은 이제 항상 이제 이미징 하면 센터로 이제 의미하지만은 이미징의 그 포커스는 이게 레프트와 레프트 센터 또 센터 라이트 센터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라이트는 뭐냐? 이 기준이 이 A필러의 범위 이 폭 그 폭을 살짝 벗어나는 그 범위가 좋다. 그게 레프트 포커스, 라이트 포커스고, 그러면 이제 레프트 센터는 이게 계기판 되겠죠. 라이트 센터는 이쪽 에어백 되겠고, 센터 이미징은 이제 저 센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무대에 악기가 몇 개 안 될 때, 보컬이나 또 주 악기, 그리고 보조 악기, 세컨 악기들이 이제 한번 4개, 3개 미만일 때는 녹음할 때 이제 스테이지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감이 크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 음악일 때는 이 범위, 좌우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겠죠. 근데 악기가 이제 7개, 8개, 10개 이상 되는 거는 무대가 좀 큰 데입니다. 크고 또 그런 것을 연주한 것을 음반으로 녹음할 때 엔지니어가 무대감을 펼쳐서 녹음을 하죠. 그러면 그런 음악은 재현될 때는 이 에필러 레프트와 라이트를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센터 악기가 있고 레프트 센터, 라이트 센터가 있지만은 10개가 넘어가면 악기가 우리 클래식 음악 들을 때 보면 앞쪽 악기, 중간 악기, 뒤편 악기가 있죠. 팀파니는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더블 베이스는 또 오른쪽에 보통 있기도 하고, 첼로도 마찬가지죠. 앞뒤가 뒤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악기가 많을 때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센터, 라이트 이 크게 5개지만은 앞뒤가 있죠. 뒤에 있는 악기, 앞쪽에 있는 악기, 중간에 있는 악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징에 포커스를 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차주는 현재 왜 이 이미징을 설명하냐? 차주는 그 이미징이 이제 홈에서 음악을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가 탔을 때, 정치자가 탔을 때 정치자의 이렇게 눈 앞에, 가슴 앞에 센터 이미징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직접 튜닝할 때 이게 계기판 요 앞쪽 가슴 앞쪽에 센터가 맺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는 그런 대로 고음 크게 소리를 분류를 해보면 고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미드 베이스가 있고 또 서브 우프가 있지 않습니까? 4개가 분류되는데 좀 더 명확하게 더 잘게 우리 튜닝을 하거나 뭔가 음악을 평가할 때 잘게 분류를 하면 고음도 이제 낮은 톤과 높은 톤이 있죠. 분류할 수 있고, 중음은 3단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음의 중력은 1kHz 주변의 중력의 중심 주파수 톤과 약간 2km, 3km까지 간 하이톤, 중음의 하이톤. 그리고 중음의 로톤은 한 낮게는 100Hz까지 내려가죠. 이게 악기의 톤이든 사람 목소리의 톤이든 간에. 그래서 그 중음도 이제 3단계로 분리되죠. 그러면 이제 중저음은 전체적인 스펙트럴 밸런스의 폭에서 중저음의 톤은 이제 좁습니다, 굉장히. 이게 낮게는 80Hz, 높게는 한 300Hz. 좁죠. 중음의 어떤 스펙트럴 밸런스의 넓이보다. 그러니까 좁기 때문에 크게 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베이스 톤과 중음 톤의 연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좁은 스펙트럴 밸런스를 갖고 있지만, 넓이를 갖고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역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는데 신발이 하나 빠진 것처럼, 좋은 옷을 빼입었는데 벨트가 하나 잘못된 것처럼 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중음과 고음의 그러면 중음과 고음 사이의 톤, 하이톤, 그거는 그럼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돼도 표가 안 납니다. 음악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어떤 음악은 또 나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장단점이 발생하는데, 이 중저음의 톤, 이 밸런스의 능력은 안 좋으면 시종일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으면 볼륨이 적을 때나 중간일 때나 좀 크게 했을 때도 이게 코어,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브우프와 중음의 톤에, 그래서 그 매끄러운 느낌, 이 전체적인 밸런스 이런 것들이 또 잘 맞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톤이 있고, 이제 저음에 가서는 저음의 하이톤, 미드 베이스라 그러죠. 미드 베이스. 그리고 저음의 로톤, 서브우프라 그러죠. 서브우퍼. 서브우퍼는 한 50Hz 이하,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한 40Hz, 30Hz 이하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서브우퍼가. 그러면 이제 베이스 톤은 뭐냐? 그럼 베이스 톤은 한 40Hz부터 한 80Hz, 90, 그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역력이 여러 개 나눠지죠. 튜닝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평가할 때 내 음악이 잘 나오나, 내 시스템이 어떻게 잘 나오나 판단할 때, 이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범위를 쪼개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악기가 많이 연주된 음악이든, 악기가 콘트라베이스와 보컬 딱 두 악기만 연주되더라도 그 범위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런 범위의 대역별로 나올 소리가 적게 넣으든 조금 더 많이 넣으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밸런스가 자기 취향에 맞도록, 어떤 사람은 베이스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음을 좀 낮춰 들을 수도 있고, 고음이 거의 안 들릴 듯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밸런스는 정치자의 기준에 맞추는 게 밸런스다. 근데 우리가 뭐 음악을 평가하는 평론가다, 그러고 뭐 대회에 넣은 차를 심사를 본다 할 때는 이 밸런스가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듣기 좋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음악에 맞는, 그 현재 그 플레이되고 있는 그 음악이 어떻게 녹음했느냐, 그 녹음의 의도에 맞는 스타일로 놓으면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음악을 평가할 때는 녹음도 레퍼런스급으로 녹음된 전문가가, 아주 테크닉이 높은 전문가가 녹음한 것으로 가지고 판단해야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밸런스와 대역의 어떤 분포, 영역을 설명하고, 또 녹음의 환경과 음악에 대한 어떤 청취 방법이 어떤 것이냐,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만은 또 이제 평론가가 청취했을 때의 느낌도 다르다 했죠. 그래서 첫 정치자가 이게 현재 그 센터 포커스가 차에는 통상 모든 사람들이, 대개의 사람들이 지금 CD 보이죠? 요 CD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쫙 이쯤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요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기준으로 튜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청취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놓았을 때 만족감이 높다. 내가 아무리 좋다 해도 대회 나오면 맨날 미역국 먹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저 놈들이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닌데 대회장 가면 또 점수가 높은 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된다. 왜냐? 돈을 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포커성, 로케이션이 두고 튜닝을 했다. 그러면 현재 차주는 전체적인 소리에 크게 불만 없고 잘 듣고 있는데, 어디에 미비한 점이 있느냐? 아까 말했던 중저음 미드 베이스 톤, 그러니까 90Hz부터 한 300 압축하면 90Hz부터 한 200 이 대역 톤이죠. 그러면 정말 이게 좁죠. 우리가 스펙트럴 밸런스 폭이 이만큼 20Hz부터 200Hz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요만큼의 공간이죠. 요만큼의 공간,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서브우퍼는 크게 듣는 스타일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깔아주는 섀도우한 스타일의 서브우퍼 소리를 이제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서브우퍼가 꽝꽝 넣어주면 이 미드 베이스 아까 좁은 부분 90에서 200 사이가 조금 미비해도 묻혀버리죠. 마스킹돼서 잘 안 들리죠. 잘 나와도 잘 안 들리는 거고 못 나와도 서브우프에 묻혀가지고 못 느끼는데 서브우프가 이제 약간 연하게 깔아주는 스타일로 놓아줬을 때는 그 대부분이 잘 나와야 탄탄하고 깨끗하게 잘 나와야 중음에 고음에 모든 소리가 좋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음악을 더 듣고 싶어 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무료 튜닝의 이제 포인트는 다른 차와 다르다. 센터가 계기판 쪽에 있다. 그리고 밸런스는 중고음, 서브우퍼는 차주의 이제 적합한 형태로 만족을 하고 있고 음의 색깔과 전반적인 소리들도 만족하고 있다. 단지 미드 베이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대역이 뭔가 모르게 설명을 하자면 불만스러운 게 나타날 수 있다. 볼륨을 높이면 더 많이 나타난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정하고 튜닝을 할 때 잡고 그리고 이 소리가 좀 더 차주가 좋아하는 성향이지만 여기서 좀 더 고운 소리로 밝은 소리로 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음악을 들어봤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음악이 들리는 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리가 조금은 이렇게 하사한 느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무게감은 좋습니다. 무게감은 좋고 이게 또 이 센터의 그 보컬 이미지가 이 계기판 쪽에 있기보다는 약간 이제 이쪽에 있죠. 약간 이쪽에 음악마다 들어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 센터의 소리가 요점에 오고 조금 더 요리 같다. 이 CD다. 지금은 센터 이미징이 요점에 있습니다. 요점에 요렇게 넓게 살짝 있고 근데 이 소리가 요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 위에쯤에서 요점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리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좌우로. 그러니까 이 백미러를 살짝 벗어난 소리. 그러니까 센터는 여기 있지만은 이쪽 벗어난 소리와 저 백미러, 조수석에 필려 있는 소리,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음악의 밀도는 이쪽보다 요즘 높겠죠. 센터 이미징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음악마다는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레퍼런스 음악을 넣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레퍼런스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스트레인캄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아주 그때 당시 때 인기 좋았습니다. 이어폰 꽂고 이래 했을 때 아스트레인캄이 요즘은 SB3000 모델이 가장 좋죠. 1000, 2000, 3000 이 시리즈가 고급으로 이제 나왔는데 1000보다는 2000이 좀 좋고 2000보다는 3000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음악이 나왔으니까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튜닝 트랙을 넣었는데 요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에서는 지금 이제 베이스 소리도 좋고 중저음의 소리도 좋은데 중음의 하이톤 소리도 좋고 고음에서는 조금만 더 이제 밝게 살짝 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저음에서 이렇게 베이스 악기 말고 기타 소리와 피아노 소리 여성 보컬의 낮은 톤 이게 섞여 있을 때는 소리가 약간 선명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음악 한번 들어보고 이게 수정해야 될 음악들이죠. 화면이 조금 작아서
이거는 이제 여성 이제 솔로로 그냥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주변 악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녹음할 때도 너무 쉽게 녹음되겠죠. 딱 정센터에. 근데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죠. Tracks 14 through 16 are musical tracks used to evaluate the system's ability to realistically convey the musical instrument and vocal images in correct placement and definition on the soundstage. 이게 보컬의 음상이 이렇게 이제 둥글면서 중간에 이제 핵심이 중심에 밀도가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물결 퍼지듯이 음상이 형성돼야 되는데 여성 보컬 여성 보컬의 톤으로 치기로는 남성 보컬의 톤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색소폰도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고 항상 제가 트랙에 케니지 색소폰 소프라노 색소폰이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색소폰은 이제 쪽 바른 거죠. 우리나라 그 태평소처럼 나발처럼 쪽 바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토 색소폰은 자그만해서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려서 나발이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토보다 조금 더 큰 색소폰이 테너 색소폰이죠. 테너는 똑같은 형태는 조금 더 큽니다. 등발이 굵기도. 그러면 이제 똑같은 연주자가 불러도 그 톤이 조금은 더 크게 굵게 들리겠죠. 굵게. 그리고 바리톤 색소폰은 좀 더 크죠. 일이 큽니다. 간이 이제 큰 간이죠. 그러면 이제 전주자가 부를 때도 연주할 때도 힘이 들죠. 쪼매난 피리처럼 삐리삐리삐리 거리면 우리가 이게 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공기가 양이 적어도 되는데 큰 악기일수록 투바는 이렇게 빙 돌려서 이렇게 나발이 크게 이만한 게 앞으로 보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폐 활량이 많이 필요하죠. 어떤 차이냐? 폐 활량이 많이 필요하고 악기가 등대가 클수록 로우 톤으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설명을 하느냐? 남자보다는 여자가 톤이 높죠. 소프라노 톤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자가 거의 귀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낮은 베이스 톤을 여성 그 가수가 잘 없죠. 남자가 베이스 톤을 내죠. 그러니까 성대 구조가 남녀가 달라서 그런 거죠. 조금 전에 여성 보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자다운 톤이 나와야 되고 여자다운 맑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톤은 남성 톤이다. 남성의 그 투명감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악기들의 녹음될 연주될 당시에 녹음이라든가 연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곡가의 의도와 연주자 지휘자의 의도 또 엔지니어의 의도가 삼위일체가 맞아져 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재현될 때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정치자가 정치할 때 밸런스의 차이는 둘 수 있어도 밸런스의 높낮이 차이는 둘 수 있어도 음색의 변화는 있으면 안 된다. 좋은 소리를 볼 수 없다. 이 보는 거죠. 그럼 이 음악, 이 트랙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설명으로 지금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음악의 설명은 무궁무진하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는가가 중요하죠. 책을 한 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성 보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남성의 중간 톤, 낮은 중저역 남성의 톤의 밸런스가 이만큼이라 보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다 쳤을 때 요쯤에서 요 이하는 좋습니다. 근데 요쯤에서 요 하이 톤이 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남성 톤이 탁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이제 음의 질감은 좋습니다. 질감은 좋은데 남성 톤이 탁하거나 잘못된 것보다도 남성 톤의 하이 톤이 부족해서 이런 약간 잘못 들으면 이제 이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좀 부족하다. 이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남성 톤의 포커스 로케이션도 6, 요렇게 7, 요렇게 돼 있죠. 8, 요렇게. 9.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가 아니고 이제 상하로 이제 생기죠. 상하로 생기지는데 그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고 있다. 이게 핸드폰의 녹음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핑크 노이즈 한번 들어볼까? 핑크 노이즈를 여기서는 핑크 노이즈에서는 이제 한 50Hz 이하, 50Hz 이하가 거의 안 들리고 약 한 4km 이상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4km 이상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이제 4km 이상은 좀 많이 이제 제어시켰다는 뜻이죠. 튜닝할 때. 그러니까 이제 샥 우리 물이 흐르고 물이 이게 바위를 타고 탁탁 튀면서 흐르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고 우리가 대나무 밭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대나무 잎사귀들이 대나무 잎사귀는 아주 이게 소프트하게 생겼지만은 이 잎사귀가 단단합니다. 얇지만은 단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플라타나스 이파리, 은행나무 이파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대나무 이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파리들이 서로 부딪혀서 마찰 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로 들리지죠. 그 소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소리가. 이게 자연적인 소리가 좀 빠졌다. 고역에서. 너무 제어를 많이 해서 그렇다. 저역은 이제 정치자의 밸런스에 따라서 저역은 이렇게 작게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역이 놓아주면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역은 조금 전에 50Hz 이하의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핑크 노이즈는 20Hz부터 20kHz까지 플랫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차의 그 음의 밀도의 분포도가 약 한 90, 100부터 해서 한 300, 그 사이가 이게 전체 밸런스의 그 어떤 그 분포와 밀도가 그쪽으로 쏠려 있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게 핑크 노이즈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악기가 한 10개 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트랙은 저음부터 좌우의 고음까지 전체적으로 플랫한 상태로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피콜로 소리와 이 피아노 소리는 이제 주 악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 보조하는 그 색간 악기들이 누구 하나 없이 그 어떤 그 재현되는 그 높이, 리듬감 이런 것들이 시종일관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대 밸런스를 잘 볼 수 있는 음악입니다. 녹음을 잘한 음악입니다. 일반적인 음악이 아닙니다. 이 셰필드 랩에서 녹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파일용으로도 이제 좋은 음악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그 음악의 어떤 음악 자체의 악기 소리가 듣기 싫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고 아까 설명했지만 핑크 노이즈 들었을 때 한 8, 90부터 한 300 그 헤르츠가 밀도가 좀 높다 그랬죠. 그쪽 위주의 소리가 잘 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다른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분포의 그 밀도의 분포에 속해 있는 그 악기들의 소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 내는 것도 힘듭니다. 이리 낼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이 잘 나와야만이 낼 수 있는 거죠. 통상 보면 우리가 고음을 확 살려버리면 이 부분에서 제대로 소리가 잘 안 나왔을 때 중고음을 좀 살려버리면 중고음이 귀에 확 들어오니까 이쪽 대역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감추는 거죠. 안 좋으니까. 옷을 확 입어가지고 감차비는 것처럼 그 옷이 이제 중고음 대역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옷을 벗어도 그 부분은 잘 나오고 있다. 칭찬할 만한 거죠. 똑같습니다. 나머지 그 좋은 대역만 자르고 나머지는 이제 아주 보조적으로 소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좀 더 생생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킥 드럼과 콘트라베이스의 어떤 그 표현력이 좋고 피아노의 로톤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아노의 그 같은 건반을 때려도 이게 낮은 톤도 놓아야 되고 그 건반 선택된 건반에 약간 높은 톤도 같이 울려야 되는데 약간 높은 톤이 잘 안 들린다,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배경, 무대의 배경도 살리고 산뜻함을 높이기 위해서 쉐이크 같은 그 종류의 고음악기 소리들이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음악은 이제 피아노 중저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악기의 톤을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튜닝을 한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소리가 잘 나와야지 좋은 소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미드 베이스의 좀 순도와 리듬, 해상도를 보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저음이 지금 잘 나오니까, 그러면 얼마나 중저음이 잘 나오는지, 중저음의 악기, 여기서는 이제 콩가 소리도 있고, 콩가 크고 작은 그 붓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콘트라 베이스도 있고 킥 베이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좀 그 현실적으로 순도 높은 소리가 나는지, 또 동시에 연주할 때 이게 이게 악기가 서로 뭉치지 않고 분리가 돼서 잘 나오는지, 그게 해상도죠. 이제 미드레인지 고음만 해상도를 보는 게 아니고 서브우퍼 악기의 미드 베이스 악기들도 해상도가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 좀 힘든 음악이죠, 이게, 이 음악이. 지금은 여기가 콘트라 베이스 악기가 고급진 소리는 아니다, 이리 보여지죠. 지금 미드 베이스가 미드 베이스 대역, 이게 90에서 80Hz부터 한 200-300Hz 대역이 다른 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논다 했죠. 이 차가 현재 튜닝하기 전의 소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 미드 베이스
해당되는 콘드라 베이스. 콘드라 베이스는 이제 로우 톤도 나오고 하이 톤도 나오는 겁니다. 기타 해내 줄을 튕길 때 연주할 때 이게 붕붕 하는 거. 이게 약간은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느낌의 어떤 로우 톤은 거의 잘 안 들리고 약간 높은 톤이 좀 강하게 들린다는 느낌. 노릇하기는 하지만 그 듣기 좋은 질감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이 음악이 7분짜리라서 끝까지 못 듣고 중간중간에 제가 돌려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소리는 좋아요. 좋은데 좀 더 밝아야 되죠. 기타 소리는 그 낮은 톤의 질감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드 베이스 악기가 이제 이게 콘드라 베이스하고 콩가의 악기 소리가 주로 이제 리듬을 잘 타고 있는데, 이게 이 두 악기에 우리가 이제 음악을 우리가 뭐 7080 5인조 밴드든 어떤 통상 우리가 이제 그 팝 유로피언 댄서 이런 음악을 들을 때 보면 이 리듬을 지켜주는 그 연주자가 어디냐? 베이스 기타입니다.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가 리듬을 템포를 조절합니다. 근데 베이스 기타 연주자가 좀 빠르면 빨리 따라와야 되고 느리면 늦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휘자의 템포를 조절해 주는 게 베이스 기타 연주자죠. 그럼 여기서는 베이스 기타가 없고 대신에 콘드라 베이스죠. 콘드라 베이스가 전체적인 리듬을 지속적으로 리드를 합니다. 리듬. 근데 콘드라 베이스 잘났다 이게 아니고 콘드라 베이스 리듬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들쑥날쑥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에서는 그 콘드라 베이스 리듬이 굉장히 들으면 참 기분 좋게 들리고 안 들으면 다른 악기 소리를 집중할 수 있도록 콘드라 베이스의 그 크기가 이게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소폰 소리 여러 악기 소리가 있지만은 이 콘드라 베이스와 중간에 나오는 콩가의 베이스 이것들이 굉장히 절묘한 리듬을 가지고 다른 악기들과 조화를 이루는데 그 두 악기의 베이스 소리가 좀 무겁다. 산뜻한 느낌이 없다. 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요 경우는 이제 한 80에서 뭐 한 110 그 사이에 투닝 포인트를 새로 설정을 하면 금방 잡혀집니다. 아무도 다른 음악을 요거는 드럼 생드럼입니다. 드럼 한 대가 연주하는 겁니다. 드럼은 이제 특별한 기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강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그 악기를 타격하는 그 스틱 방망이 같은 것이 하는 건데, 다른 그 베이스 악기들은 뭔가 이제 리듬 기교를 뿌릴 수 있는데, 이 드럼은 기교가 잘 없죠. 그래서 이 드럼의 소리가 좋다 나쁘다 표현은 이거 좀 힘들고, 드럼의 악기가 어느 회사 악기고 어느 정도의 고급 악기냐에 따라서 이게 소리가 소리가 잘 난다 못 난다 될 수 있는데, 현재 이 드럼 소리는 뭐 괜찮은 겁니다. 킥 드럼 소리, 베이스. 그래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음악이 우리가 확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뭐냐? 밸런스. 드럼도 이렇게 이게 듀레이션이 없지만은 로우 베이스가 살짝 깔아줘야 이 드럼에 탕 때리는 소리가 강하게 안 때리도 드럼의 소리가, 드럼 킥 베이스 소리가 듣기 좋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로우 베이스가 잘 없고, 타격할 때 그 부위의 그 양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드럼, 킥 드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스네어와 심벌저 이런 소리들이 드럼의 셋대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냥 화려하고 시원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고, 이제 이 현재 듣는 음악은 이제 드럼 세트에다가 기타 베이스가 들어간 거죠. 기타 베이스는 듀레이션이 있다 했죠. 울려주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에 녹으면은 한 50Hz 이하가 듣기 좋게 우리가 놓아도, 어떻게 녹음을 하든지 핸드폰으로 녹음했을 때는 50Hz 이하의 소리가 밸런스가 맞게 나와도 녹음이 많이 됩니다. 이 핸드폰 여기에 뭐 다른 장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차에서는 이제 이게 로우 톤, 이게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리지만 이 안에서 파장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파장이 이게 뭐 80Hz라든가 뭐 60Hz 수준에서는 파장 길이 양이 좀 빨리 소멸이 되는데, 50Hz 이하에 특히 이제 뭐 20Hz 가깝게 되면 이 파장이 우리 귀는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음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은 기계이니까 그 파장을 자꾸 울리는 그걸 입력을 하는 거죠. 정폭돼서. 그래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녹음상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드럼 트랙 기타 베이스 소리가 아주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들었을 때는 이 로톤이 약합니다. 로톤이 약하고 기타의 듀레이션은 좋습니다. 잘 느껴집니다. 약간 로톤이 귀에 안 들어오지만은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로톤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하이톤은 시중이랑 똑같은 현상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파이프 오르간의 이제 베이스 연주인데, 세계적인 이제 대표작이죠. 지금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서 파이프 오르간의 어떤 특징과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어떤 단독 지금 연주지 않습니까? 다른 악기 전혀 없고, 이런 파이프 오르간의 어떤 느낌을 잘 표현하는 음악은 이 음악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곡입니다. 근데 파이프 오르간이 이게 연주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 청취자 앞에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베이스는 나는데 이게 좀 아주 이렇게 너무 밀도가 센 것 같고, 완전 로우 톤이 잘 안 들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 톤은 물론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엄청 이제 두꺼운 커튼이 그려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음악 한번 들어보고, 좀 선명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 것만 크게 해서, 이게 이제 개은숙이 음악인데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하게 녹음되어 있는 음악이죠. 좀 하이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재현되는 배역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밝게 해야 되고, 콘드라 베이스에서 제가 맨날 콘드라 베이스 이 기딱지가 안 될 만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콘드라 베이스 음악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어폰 끼지. 이어폰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하고. 근데 이어폰에서 콘드라 베이스는 헤드셋에서 콘드라 베이스 소리는 이 콘드라 베이스는 같다 라고 느낄 뿐이지, 콘드라 베이스의 실제 악기 소리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드 베이스 달고 서브우퍼 돈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차 배제분데 트렁크 공간 뺏기가면서 이유가 뭡니까? 베이스의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8인치만 넣어도 베이스 잘 납니다. 우프 달 필요 없어요, 진짜로. 콘드라 베이스 제대로 안 느낄 것 같으면 이제 콘드라 베이스. 그래서 콘드라 베이스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아까 설명했죠. 콘드라 베이스 같은 베이스랑 킥 베이스와 전자 악기의 베이스, 신디사이저 베이스하고 콘드라 이 베이스의 그 악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그 기교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콘드라 베이스 악기죠. 어떤 베이스보다, 팀파니보다, 콩가보다도. 그래서 이제 콘드라 베이스가 재현하기가 가장 또 그 중에서 힘듭니다. 왜? 기교가 많고 복잡하게 노니까, 다양한 주파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 콘드라 베이스는 이렇게 듀레이션도 있으면서 킥 드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콘드라 베이스는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청취자 마니아라면 아주 콘드라 베이스 이 악기를 가깝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베이스가 해소된다. 근데 콘드라 베이스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음악 맨날 듣는 거 지루하다, 좀 가요 같은 거 없나 라고 하겠지만, 가요 녹음 잘 된 거 있으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콘드라 베이스. 이게 이제 콘드라 베이스하고 약간의 고음 악기하고 보컬이 있는데, 나중에 다른 이제 악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콘드라 베이스와 보컬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콘드라 베이스가 이 여성 보컬보다 많이 들리면 안 되겠죠. 콘드라 베이스 연주가 아니니까 여성 보컬의 어떤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데, 이 콘드라 베이스가 여성 보컬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상황으로 들려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과연 간간히 이게 여기에서 이제 간악의 어떤 소리와 세이크 소리는 이제 세컨 악기로서 이제 보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지금은 이 콘드라 베이스가 여성의 보컬보다 많이 들린다 이 말이죠. 한번 다시 처음 듣겠습니다. 콘드라 베이스 악기는 그런대로 잘 나옵니다. Never know how much I love you. Never know how much I care. 여성의 보컬의 이제 톤, 낮은 톤이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뭐 한 300Hz, 뭐 200Hz 그 사이인데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좌우 이 대역을 재현하는 좌우 스피커와 이 대역을 표현하는 아래 위에 그 4인치 중음과 6인치 미드 베이스 중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요 스피커 아래 위와 저쪽 아래 위,
그러고 좌우 서로가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부스터되어 있어서 여성 보컬의 낮은 톤이 듣기가 안 좋은 거죠. 잠깐 다시 한번 듣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곤도라 베이스 악기가 조금 맑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맑은 느낌. 여성의 낮은 톤이 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좀 더 힘든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레베카가 항상 듣는 음악 지루하죠. 이 음악 들으면 듣기 싫습니다. 저도. 그런데 오디오 시스템을 이렇게 한 방에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방에. 이 한 곡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다는 100%는 알겠지만은 한 곡만 가지고 이 오디오 시스템을 평가해 주세요. 좀 평론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레베카의 이 트랙을 들으면 다 그냥 대개가 한 80~90%는 이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싫지만은 그 음악을 우리가 뭐 투닝할 때 좋은 음악만 갖고 투닝하면 투닝이 잘 됩니다. 왜? 조금만 하면 잘 높인 게 안 좋은 부분이 없으니까. 뭔가 좀 잘못되면 우리가 이제 차를 주행을 하는데 차 수리를 쫙 했다 치자. 아스팔트 엄청 좋은 길, 기노등 돕는 길을 쫙 달리면 그게 잘못된 거 없겠죠. 근데 꼬불꼬불하고 좁고 들들거리고 차가 많이 가는 도로를 갔다 섰다 추월도 해야 되고 이래 되면 차의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바로 가는 그 아스팔트 신호등 없는 아무도 없는 그 차를 달리는 것이 듣기 좋은 음악 갖고 투닝하는 거나 같은 게라 보면 돼요. 주행 테스트를 하는 거 같은 거라 보면 되고 복잡한 도로에 언덕 울퉁불퉁 차도 있고 추월도 해야 되고 이런 도로를 주행 테스트를 한다 치면 바로 그게 지금 이제 플레이할 이 음악입니다. 이 레베카 피전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간결하게 된 것만 갖고 음악 테스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투닝을 하고 싶을 때 그거는 이제 감상하고 싶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내가 좀 감정을 사로잡고 싶을 때는 또 그 음악을 쓰면 되겠지만은 뭔가 음악을 테스트하거나 내가 음악이 잘 됐나 못 됐나 뭘 손봐야 되지 라고 스스로 내가 자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음악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현재 했던 이런 음악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름 높이를 맞추고 그래서 저는 이 음악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듣습니다. 좋은 도로 달리고 싶은데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안 좋은 도로를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re is a rose in Spanish Hollow, a red rose up in Spanish Hollow. She is a special one, she's never seen the sun. She only comes out when the moon is on the run and all the stars are gleaming. She's growing in the street right up through the concrete, but soft and sweet and dreamy. There is a rose in Spanish Hollow. 여기까지 듣고 근데 이 앞전 트랙에서 들었던 콘도라 베이스 여성 보컬 근데 콘도라 베이스의 소리는 이제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그 앞전에 들었던 이제 바이프 오르간도 커튼이 쳐져 있는 느낌이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앞전 트랙의 콘도라 베이스와 여성 보컬의 낮은 톤이 콘도라 베이스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여성 보컬의 낮은 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 했죠. 지금도 이 레베카 피존의 목소리에서도 낮은 톤이 이제 나오죠. 레베카 피존에는 하이톤과 낮은 톤, 중간톤 다 나오는 거죠. 밀도도 좋고 그래서 조금 잘못되면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베카 피존의 목소리에서도 노톤에서는 낮은 톤에서는 앞전 그 트랙처럼 너무 과한 소리가 난다. 또 여기 콘도라 베이스도
좀 더 톤이 높은 톤에서 낮은 톤에 울림은 뭐 없다 하더라도 높은 톤이 좀 가하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한 200, 300 요 사이가 굉장히 센 겁니다. 세게 노는 겁니다. 밸런스가 너무 그쪽이 너무 치우쳐 있다. 그리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고음 이런 악기 소리는 별로 많이 안 노니까 순위 음악도 이게 순위 음악이 들어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인디안 순위가 있습니다. 인디안 순위. 인디안 순위에 내 가슴에 달이 있다라는 이게 음악인데, 우리나라 가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이게 아주 발음도 정확하고 듣고 있으면 이제 이게 이 순위가 작사 작곡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악이 이게 많이 와닿습니다. 나이가 이게 좀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걸 잘 느끼게 하는 음악이죠. 그 내용을 잘 느끼게끔 스크린을 펼칠 수 있도록 상상에. 예, 근데 그만큼 그 자극적이지도 않고 어떤 내가 그 내용을 끄집어내고 펼칠 때 전혀 부담 주지 않는 스타일로 노래를 부르고 또 중간 색간 악기들의 연주가 나오는 거죠. 너무나 조화롭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이 참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번씩 듣죠. 근데 예,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레베카의 목소리도 콘트라베이스 보컬의 목소리도 이 순위도 낮은 톤이 있죠. 낮은 톤의 소리에서 좀 가하고 다른 영역의 다른 스피커의 소리의 반사음이나 잔향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스터 되는, 또 부스터 되면서 부스터만 되면 다행인데 부스터만 되면 좀 많이 들리니까 괜찮은 겁니다. 부스터만 되면 다행인데 부스터 되는 그 과정에 캔슬도 같이 있는 겁니다. 특정적인 주파수 안에. 이렇게 만약에 뭐 90Hz부터 300Hz 사이에 그 낮은 톤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250Hz의 소리는 250Hz 소리는 부스터 되는데 뭐 200Hz 소리는 캔슬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요만큼 듣고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됐죠? 뒤에 이게 1시간 됐나? 51분 됐어. 그럼 이왕 필요한 사람만 보십시오. 제가 설명이 이게 한 곡 들으면서 핸드폰 녹음이 뭐 영 이상하게 되지는 않는데, 왜냐면 제가 듣는 키 위치와 핸드폰에서 듣는 스피커폰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튜닝을 하느냐, 그건 당연히 청취자 키 위쪽이죠.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센터에 있는 이 핸드폰의 위치도 아마 듣기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지금 이 소리가 대충 이리 나는데 라우르 사장이 뭔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라고 느낌이 오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10시간이고 1시간이고. 싫으신 분은 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왕 하는 거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해가지고 돈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제 자료고 이제 그 먼 훗날 후배들을 위해서 자료방을 만드는 과정에 지금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장사할 것 같으면 뭐 장사치기로 저도 할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체질에 안 맞아서 안 할 뿐인 겁니다. 돈이 없어도 체질에 안 맞아서 안 할 뿐인 겁니다. 왜 장사치기를 잘 못하겠습니까? 잘하지.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주고 나중에 장사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로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음악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 조금 전에 뭐 이건 좀 단순한 음악이죠. 이 음악은 듣기 좋습니다. 그렇게 화사하게 놓을 필요도 없는 음악이거든요. 지금은 이 음악은 좋습니다. 이 나름대로 특징적으로 좋습니다. 왜? 복잡한 악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기타의 낮은 톤이 조금 문제가 생기네요. 다음 곡으로 넘어갑니다. 하이 소리만 조금 살라면 듣기 좋은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간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낮은 톤에서 이렇게 중첩되고 울림을 주는 악기가 많이 없으면 이게 이 안에서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파장이 자꾸 반사음이 그 맴돌고 소멸될 때까지 그 에너지가 살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나야 될 소리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제 핸드폰에는 그게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듣기가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거는 감청되기 이전에 또 다른 음악이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놀고 있는 잔향에 가까운 그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 기계는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녹음될 수도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괜찮은데 아까 기타의 낮은 톤이 문제점이 발생했던 그 헤르츠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요 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에 이제 많은 악기들이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이올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요거는 듣기 좋습니다. 원래가 이제 이 트랙이 바이올린이 이제 하이톤, 높은 톤이 연주되는데, 잘못하면 좀 시끄럽죠? 우체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듣기 좋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이 낮은 톤에 이 현재 이 차가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죠. 어느부대요 80에서부터 한 300. 그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하게 안 나오니까 이 현재 이 트랙에는 그러니까 그 마의 구간 그 속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없으니까 좋게 들리는 거죠. 대신에 이제 생생한 느낌 부족해도 들을 때 듣기는 좋습니다. 요것도 듣기 좋습니다. 좀 생생한 소리인데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려집니다. 스테이지가 쫙 좋습니다. 이 음악은 이제 이렇게 생생하지는 않지만 스테이지가 아주 훌륭하게 펼쳐져서 제가 보려만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스피커 에너지에 내포되어 있는지 또 확인할 겸 올려봤는데 출력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음악에서는 이제 스테이지가 아주 좋다. 왜? 좀 전에 그 베이스는 중점에 포함되는 이 차의 지금 장단점인 그 구간이 킥드럼의 하이톤에 살짝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역이 안 나오니까 그 위에 대역의 부분이 나오니까 위에 대역 부분은 스테이지가 잘 나오는 거죠. 낮은 톤이 나오면 또 이쪽으로 가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스템 특징이 있다. 이게 전자악기 베이스죠. 이니거마 이 전자악기입니다. 그냥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저음 80에서 300 그 사이에 악기들이나 사람 보컬 목소리가 좀 주인공 주악기로 매겨져서 녹음된 것들은 스테이지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한쪽으로 쏠리고 또 맹한 소리가 간혹 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소리와 이거는 그쪽 대역에 녹음이 많이 안 돼 있는 그 음악들이다 보니 스테이지가 아주 좋다. 그러면 지금은 여성 보이스 트랙을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성 보이스 트랙에는 이 레베카 피존이나 크레말로
순위처럼 낮은 톤이 안 나오는 보컬입니다. 그러면 스테이지가 듣기 좋게 나오겠죠. 적절한 이제 그 고역의 제어감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나야 되겠죠.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othing stays the same. Everyone will change. No one stays the same. The young become the old. And mysteries to unfold. 다음 곡으로 넘어가서 بيك تكون رواية احكيلي على ناس زمان احكيلي على ألف ليلة وليلة ولا لونجا بنت الغولة. 그 여성의 그 보컬 이 곡과 앞에 곡도 마찬가지고 앞에 곡은 약간 이제 우리가 습도를 머금은 듯한 그 소리, 약간 촉촉한 느낌의, 축축한 게 아니고 약간 촉촉한 느낌의 맑은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죠. 굵게 나니까 그 부분이 되게 강조돼서 그런 거죠. 근데 약간 여성의 낮은 톤에 약간 이제 여운에 가까운 쇄도한 어떤 그 낮은 주파수가 이 차에서 강조되어 있으니까 그게 정복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의 그 맑고 그 청하면서도 약간 그 촉촉한 느낌의 소리가 안 들리지는 거죠. 이제 이 음악도 약간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근데 이제 밸런스의 차이지 특별히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 그러면 딱 두 곡만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거 트럼펫입니다. 이 음악에서는 트럼펫이 트럼펫은 간악기입니다. 이렇게 금속 악기죠. 금속 악기. 분류는 이제 목관악기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은 금속이 울리는 간이 울리는 거니까. 그 색소폰도 원래 이제 간악인데 이제 그 입에 대는 그 리더 떨리는 그게 이제 나무로 됐다 해서 목관악기로 분류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금속에서 울리는 간에서 울리는 그런 약간 맑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투명하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로우 톤에 가한 것 때문에 잘 안 느껴진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고. Buonanotte, ovunque tu sia, ti vedrò nei miei sogni. 이거는
이제 바리톤 색소폰입니다. 이 베이스 악기는 이제 콘도라 베이스. 이 음악의 이 트랙에서는 바리톤의 낮은 톤과 콘도라 베이스의 하이톤, 이게 뭐 한 90이나 200Hz 치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금속 악기지 않습니까? 바리톤이 악기가 크고 금속 악기에 약간 막다는 느낌, 약간 투명하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약간 맑은 느낌, 투명감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드러워야 되지만은. 근데 그게 낮은 톤 때문에, 낮은 톤에 이렇게 멍멍한 소리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별로입니다. 자, 이거는 소프라노 색소폰입니다. 요거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인데 이 음악은 좀 많이 유명한 음악이죠. 그러니까 뭐 카오디오 시스템이나 홈오디오 시스템을 평가할 때 쓸만한 곡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쓰느냐? 우리 카오디오에서 아주 이제 이게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죠. 아까 콘도라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간악의 높은 톤, 낮은 톤들은 그냥 웬만하면 잘 나옵니다. 간악의 높은 톤, 아까 리니러스의 트럼펫도 마찬가지고, 간악의 높은 톤의 어떤 상태, 점검을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잘 놓으면 참 듣기 좋습니다. 감상용으로. 그래서 한 번씩 점검용으로 그 부분 때문에 켜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간악에서는 강체가 살짝 나는 느낌의 음의 표현이 나와야 된다. 강체.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느낌이 살짝 있는데 말이죠. 이게 투명감이 살짝 있어야 된다는 말이나, 이렇게 맑게 느껴진다는 말이나, 이 간악에서는 강체라는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살짝 나와야 돼. 그게 너무 거리 나오면 시끄럽고 가벼워서 못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이제 섀도우한 느낌으로 살짝 감싸주면서 소리의 밀도, 공기의 밀도가 느껴지는 그런 소리가 나올 때 연주자의 테크닉도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전체적으로 이제 범위는 8, 9, 10Hz 대역에서 한 300Hz 대역의 주파수 부위가 너무 밀도가 높다. 다른 대역보다. 또 거기서 연주 악기의 어떤 그 재현되는 행태에 따라서 일부 주파수에서는 부스트가 되고, 또 다른 일부 주파수에서는 캔슬, 음이 약해지는 거, 사라지는 거, 캔슬이 된다. 캔슬이 되면서 스탠딩 웨이브 같은 현상, 다른 음색으로 와전돼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악은 듣기 좋은데 어떤 음악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음악은 세 가지 현상 다 나타나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밸런스와 그 분위기를 질감을 잡고 고음의 어떤 양과 중음의 어떤 양은 이제 차주가 현재 만족하고 있으니까 요 선에서 유지하되 때에 따라서 미드베이스 아까 조금 전에 그 주파수 대역의 손을 보면 밸런스가 더 맞아서 고음의 어떤 소리에 재현하는 그 악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음 악기들이 많죠. 그 악기들을 좀 더 표현을 해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는 중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대역의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정리를 한 다음에 50Hz 이하의 베이스톤 그 서브우퍼 소리를 조금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도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 대역부터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튜닝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갖고 튜닝이 완료되면 또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으로 가요.